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과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963페이지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해보겠습니다. 삼마에럴TV 절차 구독 추천업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 7번의 이행지체 1번의 의의 및 요건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의 이행기가 되었고 또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행지체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양가 1번에 이행기가 되어야 할 수급. 이행지체가 성립하려면 우선 채무의 이행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행기가 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이행지체로 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여러가지 평가에 기하여 때에 따라서는 이행기의 도래 외에 다른 요건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일정한 경우에는 이행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채무자로 하여금 기한의 이익을 잃게 하여 채권자가 즉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러가지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방갈 1번에 확정기한부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확정기한부 채무에 있어서 기한이 없는 채무에서와 달리 지체 책임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가 최고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 경우에 채무자의 지체 책임이 생기는 정확한 시기는 기한이 되기 시작한 때가 아니고 기한이 경과한 때이다. 그리하여 이행기가 확정일로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지체 책임을 지고 이행기가 확정기한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다음 날로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이러한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양가로 가해 지체권과 무기명채권의 경우에는 확정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 후지인의 증서를 이용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면책증권의 경우에도 같다. 양가로 나해 표준채무나 그 밖의 채무를 이행하려면 먼저 채권자가 협력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확정기한이 정해져 있을지라도 채권자의 협력이 있어야 비로소 지체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쌀 10포대의 급부 의무를 지는 채무자가 10월 15일에 채권자로 오면 그에게 쌀을 인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날 채권자가 오지 않아서 이행을 못한 때에는 10월 16일이 지나도 채무자는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양가로 다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 때에는 이행기가 되었을지라도 상대방이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는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964페이지) 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채무자가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당연히 인정된다. 판례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확정기한부 채무에 관하여 이행기를 지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상 채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행지체의 효과가 없어지고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양가로 이은 기존 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만기를 백지로 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이 수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해석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그보다 뒤의 날짜로 보충된 백지어음이 만기로 유예된 것으로 불이함이 상당하다. 양가로 디귿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에 그들 사이의 물품 대금 지급 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물품 매도인에게 지급기일이 물품 공급 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 물품 대금 지급 채무의 이행기는 그 약속어음의 지급 기일이고 이 약속어음이 발행인이 지급 정지의 사유로 그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 거절되었더라도 물품 대금 지급 채무가 그 지급 거절된 때의 이행기에 도달되는 것은 아니다. 방갈 1번에
불확정 기한부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불확정 기한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하면 채무는 이행기에 있게 되지만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이와 같은 규정이 같이 규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에 비춰볼 때 채권자의 최고가 있으면 채무자가 기한 도래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 최고가 있는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고 하여야 한다. 한편 여기에 기한 도래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인정되어야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 중인 상가 건물의 특정 점포를 임차하면서 계약서에 그 점포의 인도 시기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준공 예정일에 관한 설명만을 듣고서 그 점포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점포의 인도 시기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는 확정 기한을 이행기로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불확정 기한을 이행기로 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불확정 기한의 내용은 그 건설공사의 진척 상황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사 지연 기간이 경과한 때라고 하는 매우 폭넓고 탄력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양가로 기을 상가 건물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건물 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점포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아니라 965페이지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건설공사의 진척 상황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분양대금이 완납되고 분양자가 건물을 준공한 날부터 사용승인 검사 및 소유권 보존 등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가로 디귿 채무 이행 시기가 확정 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으나 불확정 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하면 안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 바 인사금 중도금 지급 기일을 1층 고일조 공사 완료시로 정한 것은 중도금 지급 의무의 이행기를 장래 도달할 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즉 불확정 기한으로 이행기를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중도금 지급 의무의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1층 고일조 공사가 완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원고가 그 완료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리을 구 공익사업법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서 그 토지를 협의 취득하면서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채권으로 보상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요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지급 기일은 사업시행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유된 때, 즉 등기가 필요한 소유로 등기소에 접수되고 등기관에 의해 해당 등기가 마쳐진 때에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불확정 기한으로 매매대금 지급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유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하며 이에 관해 증명 책임은 채권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있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접수일에 매매대금 지급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생한 보상채권의 이유를 선정한 원심 판단에서 판례,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방금 3번에 기한 없는 채무. 채무 이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해져 않은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기한이 없는 채무는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게 되나 이행지체로 되려면 채권자의 최고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채무자가 지체 책임을 지는 것은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양가로가 소비대차에 있어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추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야 지체로 된다. 대주가 만약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한 경우에 최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책임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안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있어서 그 채무의 성립과 동시에 지체로 된다고 하여야 한다. 양가로다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966페이지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 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채권 양도 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지명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추어질 때까지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 민법 제38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채무 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고 라고 한 취지는 채무자의 이행의 청구를 받은 날 안으로 이행을 하면 되고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도과할 때 비로소 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만일 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 그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지게 된다면 채무자는 청구도 없는데 언제든지 이 행위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 되어서 채무자에게 가혹할 뿐더러 오히려 이행을 청구하는 요건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양가로 니은 금전 채무의 이행 손해금 채무는 금전 채무의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로서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 손해금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다. 양가로 티급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이행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을 때에 비로소 지체 책임을 진다. 양가로 리을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 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행위 성립일이다. 토지의 면적 및 경계가 잘못 등재된 지적공부의 기재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그 토지의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 대금 중 이 토지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매수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그 매매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때에 성립하고 그때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국가는 그날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사례. 양가로 이후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됨으로써 위자료를 선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 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의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당 채무의 지연 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 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당 채무의 지연 손해금이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 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논리상 변론 종결 시 이전에는 지연 손해금을 붙일 수 없는 결과 위자료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 시로부터 지연 손해금을 붙이는 원칙적인 경우와는 달리 불법행위 시로부터 변론 종결 시까지 상당한 장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됨에도 그 기간에 대한 지연 손해금이 전혀 가산되지 않게 된다는 사정까지 참작하여 변론 종결 시에 위자료 원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적절히 증액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967페이지에 양가로 비읍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불법 구금되어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다가 오랜 시일이 경과한 후에 재심을 통하여 무죄가 확정된 피해자가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그 불법행위 일부터 장기간에 경과한 뒤에 제소됨으로써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이 신의식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척된 사안에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성립과 동시에 불법행위 시로부터 지연 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지만 불법행위 시와 사실심 변론 종결 시 사이에 4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 종결 시의 통화가치 또는 국민소득 수준 등의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론이 생긴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잉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 종결일부터 지연 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과 이 사건 재심 판결 대상 판결은 서로 다른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 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원칙과 예외에 속하는 법리를 각각 선언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은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이 선언한 법리의 적용 범위를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 법리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할 새로운 법리를 표시하는 것일 뿐 종래 대법원이 표시한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액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치고가 없더라도 그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비하여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는 불법행위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 가해자가 보인 태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사회적 지위, 재산 상태는 물론 국민소득 수준 및 통화가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수액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 결과 불법행위 시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가 통화가치 등의 변동을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하여도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불법행위 시로부터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이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 그와 같이 변동된 사정까지를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위자료의 수액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위자료에 대해서는 앞서 본 원칙적인 경우와는 달리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하고 불법행위 시로 소급하여 그때부터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재심 배상 판결은 이러한 법률을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정당하여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이를 변경할 이유나 필요도 없다. 양가로 시옷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지연 손해금은 손해 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 양가로 이유.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는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 장래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손해는 968페이지 사망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 행위일로부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양가로 지읒.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가 정하는 수급인의 하자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이행에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양가로 치읓.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자체는 아니고 신원보증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을 받지 않으면 지체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양가로 키읔. 의로운 반환 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 반환 의무 또는 가액 반환 의무는 이행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 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 책임을 진다. 양가로 티긋. 추심명령은 압류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하며 그치고 제3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의 상당히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 채무자가 압류 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의 상당에 관하여 지체 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 채권자로부터 추징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라고 할 것이다. 반가로 4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 양가로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 채무자를 신뢰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때에는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양가로 A.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할 때, 여기에 담보는 물적 담보뿐만 아니라 인적 담보도 포함한다. 그리고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하는 행위는 범행일 수도 없고 사실행일 수도 없다. 채무자에게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하는 것에 관해서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는데 과실 책임의 원칙에 비춰볼 때 1번 긍정설이 타당하다. 양가로 B.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자의 담보 제공 의무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생기며 그것들 모두가 여기에 의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담보도 인적 담보인지 물적 담보인지는 묻지 않는다. 채무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양가로 D. 그 밖에 민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당사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에 관하여 특약을 할 수도 있으며 그때에는 이미 규정인 제388조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양가로다.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한의 도래가 의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는 기한의 존재를 인정하여 기한까지 이익을 청구할 수도 있다. 결국 기한 이익의 상실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 책임을 지게 된다. 양가로 기억.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전제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이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적인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에 비춰 명확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의 상실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른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 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 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채무 전액을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하나여 전액에 대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다. 양가로 니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간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할 것이다. 방간 5번에 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는가? 여기에 관해서 판례는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다. 지금까지 본 게 양가로 1번에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입니다. 이게 969페이지까지 갔네요.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에 이행이 가능할 것. 이행지체로 되려면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하여 하며 이행이 불가능하면 이행불능으로 된다. 그리고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하였으나 그 이후에 불능으로 된 경우 즉 이행지체 후에 970페이지 이행불능으로 된 때부터는 이행불능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이행이 없을 것. 채무가 이행되었거나 이행이 제공했으면 이행지체로 되지 않으며 그 어느 것도 없는 경우에는 이행지체로 된다. 양가로 4번에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하여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것. 방가로 1번 소설. 민법은 이행불능에 관하여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중 유책사유를 요구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이행지체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렇지만 학설은 일치하여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유책사유가 필요하다고 한다. 사견으로 과실책임상의 원칙상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을 구별할 이유가 없고 제397조 제2항의 반대에 해석하면 금전채무 이외의 채무가 이행지체가 있는 때에는 과실 없음을 확률할 수 있으며 제391조, 392조의 유책사유를 인정하는 전제에 서 있는 만큼 통설을 따라야 할 것이다. 채무자의 유책사유는 채무자의 고의 과실 외에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도 포함한다. 따라서 그 유책사유는 채무자의 고의 과실보다 넓은 개념이다. 일부 견해는 고의 과실의 개념 속에 위법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법성을 별개의 요건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 이는 옳지 않다. 방가로 이번에 채무자의 고의 과실.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부터 이행지체라는 위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실은 자기의 행위로부터 이행지체라는 위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했음에도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요구되는 주의는 원칙적으로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 즉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종사하는 직업 등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이다. 다만 무상임치 등에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등으로 주의 의무를 경감하고 있다. 이들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을 추상적 과실이라고 하고 경감된 주의를 위반하는 것을 구체적 과실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성립할 수 있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데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발생 원인 내지 존재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의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그러한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반갑 3번에 법정대리인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양가로가의 서설 제391조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971페이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은 이나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의지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채무자의 유책사유는 채무자의 고의과실로부터 법정대리인 이행보증자의 고의과실에까지 확정하게 되고 채무자는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민법이 그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타인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채무자는 동시에 그로부터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한 데 있다. 제391조는 채권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넓은 의미의 채무이행에 관하여만 적용된다. 그에 비하여 그 밖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법정 채권관계가 서로 대립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이행보조자 등의 행위가 단순히 그런 행위를 하는 기회에 집마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같다. 그리고 채무이행에 관한 것인 한 급부 의무의 위반이 있었는지 기타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는다. 판례 보겠습니다. 이행보증자의 행위가 채무자에 대하여 맡겨진 이행 업무와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채무이행에 관련된 행위이면 가사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면책될 수는 없다. 법정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의 경우에는 누구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가 여기에 관해서는 보조자가 아니고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만 주장되고 있다. 그럼에 있어서 법정대리인과 이행보조자를 구분하지도 않는다. 사견 보겠습니다. 제한능력자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법정대리인의 채무를 이행하는 데에는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면 옳다. 그리고 이행보조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 양가로 나의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대리권이 법률의 규정에 기초하여 주어지는 대리인이다. 여기에 법정대리인은 제391조의 취지에 비추어 넓게 새기는 것이 일반이다. 그리하여 신권자, 후견인, 부재자, 재산관리인뿐만 아니라 유언 집행자, 재산관리인, 이상가사 대리권이 있는 부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양가로 나의 이행보조자 이행보조자는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종래의 통설은 그러한 이행보조자를 넓은 의미의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다시 협의의 이행보조자로 대행자로 구분한다. 그런데 근래에는 이러한 구별의 소극적인 견해도 있다. 그러나 972페이지 이행 대행자에 대해서는 제391조가 적용되지 않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양자는 구별하는 것이 옳다. 양가로 기억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에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가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 것이어서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 목적물 시설물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수급인도 임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역을 불문하고 이행 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수급인이 시설물 수설 공사 등을 하던 중에 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민법 제391조에 따라 이 화재 발생의 규칙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임대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양가로 니은 이행보조자가 채무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기획여행업자인 각 회사와 사전협의에 따라 현지에서 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해온 병이 고용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을 등이 사망한 사안에서 각 회사와 을 등이 체결한 기획여행계약의 약관조항에서 규정하는 현지 여행업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지 현지에서의 이행보조자 내지 여행업자가 사용을 승낙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사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복이행보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병의 약관에 현지 여행업자가 해당한다고 보아 각 회사는 을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양가로 티귿 민법 제391조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채무 이행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을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예술의 전당이 각 주식회사와 예술의 전당이 관리 운영하는 오페라 극장에 대한 대관계약을 체결한 후에 오페라 극장에서 국립 오페라단의 공연 도중 발생한 화재로 무대와 조명 등이 소실되어 이 대관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안에서 국립 오페라단이 이 대관계약에 관한 예술의 전당이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다고 하여 예술의 전당의 위 대관계약의 이행 불능으로 각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령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양가로 A. 협의 이행보조자 좁은 의미로 이행보조자라고 하면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보조하는 자이다. 지붕 수리업자가 의 조수가 그의 A다. 예를 들었으니까 또 가로를 치겠습니다. 이행보조자가 이행을 보조하는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로 충분하며 고용과 같은 채권계약이 있을 필요는 없다. 이행보조자이기 위해서는 그자의 행위에 관하여 채무자가 간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973페이지에 있어야 하는가, 즉 그 보조자에 관하여 선임, 지휘, 감독 등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는 우편, 철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직원이 이행보조자로 되는가의 문제이다. 여기에 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협의 보조자와 이행대행자로 구분되지 않으며 제391조에서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방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에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을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한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 판결 사안들은 대부분 이행대행자에 관한 것이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판례가 우편, 철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꼭 같은 결론을 취해야 할지는 확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견으로 간섭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까지도 채무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것이므로 긍정설을 따라야 한다. 이행보조자가 협의의 이행보조자인 경우에는 언제나 제391조가 적용된다. 양가로 B. 이행대행자 이행대행자는 채무자의 이행을 위하여 단순히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에 가름하여 이행하는 자이다. 수취인에 가름하여 인치물을 보관하는 제3수취인, 인치물을 수선하거나 거기에 일정한 시설을 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목적물을 수선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수급인 등이 그 예이다. 이행 대행자의 행위에 대하여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가? 여기에 관해서 학설은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통설은 세의 경우, 즉 동그라미 1번 명문 규정상, 특약상, 채무의 성질상 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동그라미 2번 명문 규정상 채권자의 생각에 의하여 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동그라미 3번에 명문상 또는 특약으로 금지되어지도 않고 허용되지도 않아서 채무의 성질상 사용에도 모방한 경우로 나누어 1의 경우에는 대행자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의무 위반이 되고 대행자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채무자의 책임이 생기고, 동그라미 2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행자의 선임 감독의 과실이 있는 때에만 책임을 지며, 동그라미 3번의 경우에는 391조가 적용되어 대행자의 고의과실이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다루어진다고 한다. 사견으로 소설은 통설이 말하는 3의 경우가 없다고 하나 그런 경우도 존재한다. 채무 가운데 결과 채무는 제3자가 변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설처럼 3경우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의 책임도 대체로 통설이 옳다. 다만 통설이 말하는 이의 경우에는 선임 감독의 과실이 있는 때에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명문 규정이 없을 때에도 유사한 다른 경우의 규정을 적용하여 선임 감독상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하여 해야 한다. 974페이지. (974페이지) 이행보조자와 관련된 기타의 문제. 양가로 기억의 이용보조자. 이행대행자의 특수한 것에 이용보조자가 있다. 이용보조자는 채무자가 목적물을 이용할 때에 그 이용을 보조하는 자이며 임차인의 가족, 동거인이 그 예이다. 이용보조자의 행위는 채무자의 목적물 이용권을 협력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목적물 보관 의무를 보조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후자의 면에서 보면 이용보조자의 행위도 이용보조자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보조자는 권리행사도 보조하는 점에서 이용보조자와 다르다. 그렇지만 채무불이행에 관해서 391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양가로 니은 전차인의 문제. 전차인이 이용보조자인가 이행대행자인가 이용보조자인가에 관하여 학설의 태도가 분명치 않다. 그리고 전차인의 과실에 관한 임차인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학설이 여러 수로 나누어 있다. 사견으로는 임차인의 일종의 이행대행자라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그래야 전차인의 과실에 임차인이 책임을 지느냐에 대해서는 이행대행자에 관한 이론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그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한 경우에는 전대 자체가 의무 위반이므로 임차인은 전차인의 과실을 불문하고 책임을 져야 하고,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는 전차인의 선임 감독이 과실이 있을 때까지만 책임을 진다. 양가로 디귿 채약 보조자와 문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이론을 취할 경우에는 채약 보조자의 과실에 대해서도 본인의 책임을 지게 된다. 양가로 리을 제3자 보호 효력 있는 계약에서의 문제. 제3자 보호 효력 있는 계약 이론을 인정하게 되면 가령 채무자의 이행보증자의 과실로 채권의 가족이나 가정부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그 제3자도 391조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양가로 리을의 효과. 양가로 A.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 이행보조자의 고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고유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의지되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행보조자 등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는 있다. 그 경우에 채무자의 책임과 이행보조자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에 있다.
양가로 B. 사정에 따라서는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하여 채무자의 사용자 책임의 요건이 갖춰질 수도 있다. 그러한 때의 가운데 채무자에게 채무이행 책임은 없는 경우도 있으나 채무이행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는 청구권의 경합도 문제된다. 양가로 C의 이행보조자는 내부관계에 기하여 또는 일상적인 구상범위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경우도 있다. (975페이지)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과 사용자 책임의 비교.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이 두 책임은 모두 타인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인 점에서 같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동그라미 2번에 전자는 이미 현존하는 채권관계를 전제로 하나 후자는 기존의 채권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에 전자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인데에 비하여 후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다. 동그라미 3번에 제391조에 의하여 새로운 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제756조에 의하여 독립한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한다. 동그라미 4번에 제391조에서는 면책이 불가능하나 756조에서는 면책이 가능하다. 동그라미 5번에 제391조의 경우에는 이행보조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으나 756조에서는 피해자도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동그라미 6번에 제391조에 의한 채무자 책임에는 소멸시효의 일반 원칙이 적용되나 사용자 책임에는 제766조의 단기시효가 적용된다. 반가로 4번의 책임능력. 채무자의 유책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생각건대 고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에 위법한 결과와 책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점이 과실의 종류와는 무관하다. 결국 책임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법정 대리인인 이행보조자에게도 책임능력이 요구된다고 새겨야 한다. 잠시만요. 반가로 5번의 면책특약의 효력. 당사자 사이의 채무자 또는 이행보조자의 책임을 면하는 내용이 특약이 있었던 경우 그러한 특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문제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하여 면책된다는 것도 유효한지이다. 그에 관해서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사견으로 면책특약이 책임 발생 후에 행하여졌다면 그것은 설사 고의에 의한 책임에 의한 것이라도 채무면책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책임 발생 전에 고의에 대하여 발생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하여야 한다. 보조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에 비하여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중과실에 대한 면책특약은 유효하다고 새겨야 한다. 한편 보통거래 약관 안에 있는 면책조항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필요한 규정이 있다. 반가로 6번의 증명책임. 채무자의 유책사유의 증명은 누가 하여야 하는가? 여기에 관해서 다수설은 채무자가 자기에게 유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책임을 면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판례는 이행불능과 이행지체에 관하여 다수설처럼 채무자에게 반대 증명 책임을 지운다. 사견으로 397조 제2항, 390조 단서에 비춰볼 때 채무자가 반대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결과는 불완전 이행의 경우에도 인정되어야 한다. 불완전 이행에 있어서 채권자는 물론 손해배상과 인과관계, 손해 범위를 증명해야 할 것이며
그때 채무자는 자신이 책임지지 않으려면 그에게 고의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976페이지 양가 법원에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할 것.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려면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법성은 정당한 사유, 즉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소극적인 요건이다. 그래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그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행지체의 위법성을 조각시킨 사유로는 유치권, 동시행의 항변권, 기한 유예의 항변 등이 있다. 판례는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고, 다만 그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데에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예, 좀 페이지가 많았는데요. 여기까지 한 거 일단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